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지리산 여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진 속에 당일 그 전날에 비가 왔어요. 밤새 봄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산동면 구례군 산동면이죠. 산동면으로 향하는 과정에 이런 풍경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대문사진에 보여드리는 거고, 구름 속에 덮인 산, 저기가 노고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착한 곳은 현천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산동면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왔을 때는, 그때는 산동면 중에서도 노고단 기슭에 있는 마을을 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저 멀리서 노고단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천마을인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리산을 정원으로 둔 마을이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풍경 그대로입니다. 예. 동네 분들은 좀 듬듬하신 것 같아요. 자라서부터 평생 보신 풍경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동네 곳곳에 돌담길도 잘 유지되어 있고, 이거는 개나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늘의 일정은 이제 중산리, 즉 산청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지리산을 건너서 지름길로 가려다 보니까 지난번 마고성 삼성궁 갔을 때 그 회남제 앞을 거쳐서 갔는데 다시 그 길을 이제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산청을 넘어간 다음에 지리산 주변의 함양, 그리고 이제 남원의 살짝 작은 부분, 실상사를 거쳐서 성삼제를 다시 넘어서 이제 구례 쪽으로 돌아오는, 예, 이런 여정을 잡았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회남제 악양면, 그러니까 우리 토지의 공간적 배경인 악양면을 넘어서 이제 회남제를 올라가는데, 양지 바른 곳이어서 그런지 올라가는 동안 눈을 보지 못했어요. 해발 700m 이상을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행히 눈이 안 쌓였구나, 이건 비가 왔구나 하고 고개를 넘는 순간 이런 이제 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진행을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한 2km 정도 남았는데, 이 길이 끝나 이제 민가를 만날 때까지 이기가 이제 간밤에 바람도 좀 세게 불었거든요. 큰 나무가 하나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쓰러져서. 그래서 사람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수준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눈 내린 길을 한 4km 가량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비포장이고, 이 길을 군데군데 얼은 데도 많죠.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퇴양난이 된 거죠. 앞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민가에 걸어 내려가서 이제 톱을 빌려와서 이 나무를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길을 편도로 한 2km 정도 걸었어요. 왕복으로 한 4km 정도를 이제 걸은 건데, 그래서 톱을 이제 빌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 톱을 두 자루를 이용해 제가 빌려왔고, 그 톱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톱질을 하는 때는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뭐 두 분씩, 한 분씩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십시일반으로 잘라주고 도와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자른 가지는 하나 정도고, 나머지 전부는 그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거가 됐습니다. 이런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런 도움을 받게 되니까 참 상당히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산창 함양을 거쳐서 다시 성삼제로 올라오니까, 이 성삼제는 완전히 눈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 20-30cm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눈이. 예, 그래서 해발 한 900m 정도 올랐을 때부터 눈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대부분 치워지긴 했는데 군데군데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밑에 내려다보면 보이는 부분이 산동면이거든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기 산수유 마을들이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다녀왔던 현천마을이 지금 표시된 저기 산 중턱이에요. 아침에는 저기서 눈 덮인 성삼제를 바라보았는데, 오후에는 성삼제에서 현천마을을 내려다보는, 노란 산수유 끝에서 눈 속으로 오는, 단지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을 정도로, 계절에 대한 제 인식에 혼란이 생길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예.
저 산줄기 너머는 남원이에요, 남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산동에서 남원을 가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바로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저게 뚜렷한 지역적인 한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아마 예전에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의 경계선으로서도 작용을 했던 그런 이제 산줄기인 것 같습니다. 해발은 한 750m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눈내리 성삼재의 모습인데, 뒤에는 이제 노고단의 모습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셨던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꽃과 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기에 다녀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가 교차하며 극단적인 것이 교차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현천마을에 갔을 때 제가 찍어뒀던 풍년 연무라는 것의 지금 설명이에요. 이거 잠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한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산수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 꽃샘추위와 진눈깨비에 꽃이 얼어서 가을에 빨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산수유를 주로 집 근처에 심었고 아침, 저녁,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발생하는 연기로 노란 꽃이 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재현하고자 지금 시범장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산수유가 민가의 뒷면에 돌담 옆에 많이 심어져 있구나. 그래서 인간과 어떻게 보면 작물화되어 가고 있는 산수유의 모습, 생태라는 면에서는 그런 걸 알 수 있겠고, 또 산수유라는 꽃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제가 오늘 본 이 풍경이 저한테는 처음이지만 이 지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노란 고추에 내린 눈이 어떤 아주 시푸른 충격과 칼날,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 우리 조상님네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그 긴장감, 꽃과 눈 사이에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올해부터 지혜를 발휘했다는 부분. 세 가지 세력이 있는 것이죠. 피고 싶은 꽃, 그리고 내린 눈, 그걸 가운데서 조율하는 인간의 힘, 이 삼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큰 긴장감. 그렇지만 그 긴장감은 저한테는 약간 안식, 단지 눈과 꽃만을 생각했을 때 가진 그 압박감을 해소해주는 그런 또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긴장감을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조금 해소하는 그런 묘한 조화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상황과 또 덧붙여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걸 보면서. 자, 이거는 이제 함양을 지나서 남은 실상사를 잠깐 들렀었습니다. 성삼재로 오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날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이제 사진을 정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큰 상심을 했는데 그것은 곧 큰 일경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며칠째 지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촉을 가지신 많은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세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치닫는 느낌이 들고 있고, 여태까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웬만한 촉을 가지신 분들이면 다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심을 겪은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스스로가 밉고 우리나라가 밉고 주변이 밉고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니까. 자, 그러면 그 큰 상심인데 그게 이 짧은 기간에 격변기를 거치겠구나. 누구도 어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해내고 싶진 않고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죠. 근데 정작 세상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정점으로 치달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요.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걸 견뎌낸다고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부족했다. 너 혹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물이 줄 혜택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느냐. 너 여전히 방관자로 머물면서 혜택만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 몸을 담그지는 않고 네가 몸을 담그는 건 최소화하면서 이런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상당히 훌륭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고 나라인데 그 앞에 이런 큰 상심을 겪으면서 이 중대한 시기를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그리고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상심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일깨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좀 고통이 따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조그만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한테. 우리의 선택도 많이 작용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어쩔 수 없이 잡게 되는 흐름이다. 잡는 건지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꽃밭에 있는 눈을 보고 실상사는 평지에 있는 저지라면에서 그 모양이 보통 산에 있는 사찰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조물의 배치나 이런 지금 조형물들을 봤을 때 어떤 절과 절을 찾는 사람들이 교감하는 방식이 좀 색다른 그런 절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일깨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예. 그 일깨움의 출발은 뭘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뭐 일깨움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 고통 끝에 일깨움. 반드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사실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실들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오고 우리가 왜곡되게 남의 뜻에 의해서 왜곡되게 확대 포장된 인식, 진실이 아니면서도 대중이 그렇게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왠지 소수자가 돼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주제들이 좀 더 밝혀지고 또한 우리 전체의 30%, 30%밖에 모르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한테 먼저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내부의 일을 먼저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몇 년간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게 지배 체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조금 촉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도착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도 확대되겠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예. 그 시작에는 각 정권들의 분쟁을 통해서 명멸을 하면서 그 과정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혼란에 빠진 이미 코로나 때도 일부 그런 조짐들이 보였지만 세상이 좀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 때 그들이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시선처럼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넓어진 시선으로 선례를 먼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바깥으로 다 노출되게 됐을 때 우리 곁으로 당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세월호, 천안함 뭐 이런 사건들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용서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잊지 말고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할 것, 책임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겠죠. 네. 우리가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먼저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이번 여행을 거치면서. 자, 그럼 세상 돌아보기에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왜곡이 겹쳐서 엉클어져서 그 전체적인 텐션이 극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깨달음, 일깨움에 시발이 되는 어떤 사실들
그게 국방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경제, 역사, 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돼 있죠.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더 누가 더 잘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더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느냐,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자, 그런 과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밑자료, 그게 또 시각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애써 무시됐던 것, 절대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거, 그런 역할이 세상 돌아보기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